저번 영상에서는 이적료 탑 10위부터 6위까지 알아보았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이적료 탑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적료 5위를 기록한 선수는 닉 볼테마데입니다.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브레멘과 계약이 완료된 볼테마데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톡톡히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단 내에서 누구도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이 성사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인데 헤네스 감독은 지난 시즌 초반에 볼테마데를 챔피언스리그 명단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그가 연말이나 되어서야 1군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를 시장에서 대체할 선수는 없지만 매우 절박했던 뉴캐슬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기에 슈투트가르트는 거액의 이적료를 얻게 되었습니다. 뉴캐슬의 입장에서는 이삭의 대체자로 볼테마데는 분명히 최전방을 이끌기 위해 영입되었으며 이적료는 천문학적이지만 뉴캐슬에서의 안도감은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은 이번 여름 이적 타겟들에게 연달아 거절당했지만 마침내 계약 하나를 성사키게 되었고 이삭을 리버풀로 떠나보내면서 그 과정에서 막대한 돈을 벌게 되었죠. 이삭과의 이별 방식은 구단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입에 다소 씁쓸한 뒷맛을 남기게 되었지만 볼테마데의 합류는 적어도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죠. 볼테마데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혜성같은 성장세인데 그는 지난 시즌을 벤치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독일 국가대표이자 수백만 파운드의 PL 이적의 주인공이 되었죠. 물론 그는 뉴캐슬에서 채워야 할 매우 큰 공백을 안고 있지만 브레멘 시절 분데스리가의 차세대 거물로 촉망받은 후부터 그에게는 확실히 뉴캐슬로의 이적이 옳았다고 느껴지고 있죠. 볼테마데는 결국 케인의 최전방 자리를 물려받는다는 구상으로 이번 여름이 아니면 다음 여름에라도 미넨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는 자신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팬층을 자랑하는 클럽에서 꾸준한 출전 시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적료 4위를 기록한 선수는 베냐민 세슈코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입장에서는 완벽 그 자체로 아스날은 이번 여름 세슈코 영입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라이프치히의 터무니없는 요구액을 맞춰주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9번 공격수를 원했던 맨유가 참전하면서 그 시점부터 라이프치히는 사실상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이었고 맨유의 제안이 뉴캐슬보다 아주 약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는 아직 증명할 것이 많은 세슈코에게서 막대한 금액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맨유의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호일룬보다는 업그레이드로 호일룬은 맨유의 득점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촉망받으며 2년 전 맨유에 도착한 일의 재앙과도 같았고 아모림 감독이 호일룬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엉망진창이었던 성적의 주요 원인이 골문 앞에서의 비효율성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여름 대체자 영입은 분명히 필요했죠. 물론 맨유는 호일룬에게 그랬던 것처럼 세슈코에게도 오버페이를 했지만 그가 완전히 개편된 맨유 공격진에서 쿠냐와 은베모 사이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갖추고 있기에 그가 이번 시즌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적료 3위를 기록한 선수는 위고 에키티케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입장에서는 공격수 장사에 있어서만큼은 독일 클럽들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요비치 콜로무아니 마르무시에게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이후로 또다시 에키티케로 대박을 터뜨린 것이죠. 에키티케는 불과 1년 전에 단 1650만 유로에 영입되었던 선수로 시즌 중반 마르무시가 맨체스터 시티로 떠난 후부터 사실상 공격진을 홀로 이끌며 팀을 챔스로 이끈 선수였죠. 하지만 이것은 프랑크푸르트에게 엄청난 딜이며 그들은 이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또 다른 스트라이커를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입장에서는 잠재적으로 마지막 퍼즐의 조각으로 지난 시즌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준 리버풀은 리그에서 모든 팀을 압도하며 우승한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비판이 있었다면 그들이 골과 도움에 있어 살라에게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점이었지만 이제는 비르츠가 에키티케에게 패스를 공급하기에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리버풀은 빅찬스를 잡는 데 있어서는 에키티케가 자신에게 온 명백한 기회의 40%가량을 성공시키며 꽤 냉정한 선수라는 점에 주목했을 것인데 에키티케가 모든 대회를 통틀어 12개의 도움을 기록한 것 또한 그가 득점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의미하죠. 물론 이렇게 경험이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은 스트라이커에게 이 이적료는 완전히 미친 수준이지만 어찌됐든 누네스에 비하면 엄청난 업그레이드입니다. 에키티케의 입장에서는 빅리그에 다시 도전할 기회로 그는 스케에서 자리 잡는 데 실패했었고 작년 2월 처음에는 임대로 프랑크푸르트에 합류하기 전까지 단 33경기에 출전해 4골을 넣는데 그쳤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유럽 축구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할 완벽한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며 터무니없는 이적료를 고려하면 압박이 엄청나겠지만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본 그의 모습을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그는 안필드에서 성공할 재능과 기질을 갖추고 있죠. 다음 이적료 2위를 기록한 선수는 플로리안 비르츠입니다.
레버쿠젠의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가능한 최상의 결과로 이상적인 시나리오였다면 그들은 비르츠를 적어도 한 시즌 더 붙잡아 두었을 것이지만 이적 시장이 다가오면서 그가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죠. 리버풀이 비르츠 영입에 워낙 필사적이었기 때문에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선수 역대 최고 이적료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이적료는 비르츠뿐만 아니라 여러 주축 선수들까지 잃은 레버쿠젠이 팀을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죠. 리버풀의 입장에서는 야망을 보여주는 놀라운 행보였는데, 리버풀 팬들은 오랫동안 FSG가 선수 영입에 충분한 돈을 쓰지 않는다고 비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인 구단주들은 비르츠를 영입하기 위해 미넨과 맨시티를 경쟁에서 완전히 밀어내버렸고, 이는 분명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죠. 우선 그들은 지난 시즌 리그 우승에 안주할 의사가 전혀 없고, 비르츠가 잠재적인 영국 역대 최고 이적료의 가치가 있다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기 때문에 영입을 진행하였죠. 사실 어떤 선수도 그토록 거대한 금액의 가치를 실제로 하지는 않지만 비르츠가 소보슬라이보다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이기에 팀에게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라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비르츠의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밟게 될 상위 클래스로의 단계로 레버쿠젠을 떠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그 시기는 분명 조만간일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불확실성은 그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점이었는데, 그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느끼지 않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비르츠는 미넨에서도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했겠지만 그의 특별한 기술은 분명 리버풀에 더 필요해 보였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은 솔직히 무서울 정도의 잠재력을 가진 선수에게서 최고의 기량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비르츠는 의심할 여지 없이 뛰어난 활약을 펼칠 만큼 훌륭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버풀의 아이콘이 되는 것에 마음을 굳힌 것처럼 보이며,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대망의 이적료 1위를 기록한 선수는 알렉산데르 이삭입니다. 뉴캐슬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재앙인데,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리버풀을 꺾고 우승한 뒤에 챔스 복귀까지 확정지었던 것은 뉴캐슬 팬들에게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악몽에 시달려야 했는데, 이적 타겟들에게 연달아 거절당한 굴욕적인 여름의 끝자락에 그들이 좋아했던 이삭마저 잃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삭이 헐값에 떠난 것은 아닌데, 그는 구단에 영국 역대 최고 이적료를 안겨주었으나 솔직히 말해 이는 이삭뿐만 아니라 구단주들에게도 당혹감과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팬덤에게 현재로서는 거의 위안이 되지 않고 있죠. 리버풀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활용정점인데, 에키티케를 영입하려던 뉴캐슬의 계획을 가로챈 이후에도 리버풀이 비용이 얼마가 들든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할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느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선 리버풀은 PSR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으며 디아스와 누네스의 판매 수입이 막대한 지출을 상당 부분 충당해 주었기에 영입할 수 있었죠. 이삭을 영입함으로써 아르네 슬롯 감독의 팀이 이제 향후 5년간 득점 걱정은 없게 되었다고 당연히 느낄 것이며, 이적료는 미친 수준일지 몰라도 지난 몇 년간 리버풀을 비롯한 잉글랜드의 모든 최상위 팀들에게 그토록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아마 안도감일 것인데, 그는 이번 이적을 강행한 매우 품위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는 아마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인데, 게다가 보도에 따르면 이삭은 오히려 자신이 뉴캐슬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번 여름이 되기 전부터 이미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 와서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고, 이제 이삭은 리버풀에서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이번 시즌 그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25-26 시즌 이적료 탑10 선수들을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이번 시즌 어떤 선수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